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종목 두 개 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텔 바작, 그리고 파워넷, 두 개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 끓입니다. 공부 끓이고, 뭐, 종목 추천은 아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세를 분출했죠. 고점이 대략 27% 올랐고요. 이게 차트 전체입니다. 차트 전체인데, 일단 이게 상장됐을 때 얘기니까 현재까지 이 전체이기 때문에 거의 신규 수준이었죠. 이런 수준 정도 되면 이 공모된 가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2,000원에 대략 60만 주 있었습니다. 그게 10분의 1, 11분의 1 정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물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략 12,000원에 60만 주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00원에 60만 주, 12,000원에 가로수를 한번 딱 그어 놓을게요. 여기에 60만 주가 있었다 이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 상장됐을 당시로 돌아가 보면 시가가 17,000원 나와서 12,000원을 많이 두들겨 팼고 12,000원 위로 또 놀기도 했네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들었던 생각은 이거 팔아먹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2,000원을 손절시키고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12,000원에 있는 사람들이 손절 기분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면은 팔고 싶은 생각이 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여기와 이 차이는 사실 공간이 없어요. 이게 매집이면 이게 매집이면 갖다 버려야 되는데 여기가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 어쩌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걸 돌파를 해야지만 뭐가 답이 나올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답이 없이 움직인다. 참 난감하네. 이렇게 생각했던 차트인데 뒤에 돌고 돌아서 뭐 12,000원도 깨고 내려가고 이런 어떤 흔들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줄곧 12,000원을 중심으로 막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근래 들어서 12,000원을 찌르고 떨어진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틀 쉬고 움직였는데 저는 사실 12,000원에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죠. 12,000원 오면 사야지라고. 근데 12,000원까지는 오진 않고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신규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매물대를 확인해서 그 매물대를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그걸 돌파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시세 분출 잘했습니다. 뭐 3일 전에 상한가 갔고 상한가 참 깔끔하게 안 가고 찌질하게 갔는데 자 그런데 이게 올라가면 여러분 이게 사실 이제 고점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12,000원 밑에 받은 것들 뭐 저렴하게 받은 것들을 여기에다가 패대기 쳐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패대기 쳐버리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소심한 세력들이 밑에 받은 걸 그냥 팽단, 여기도 매집하고 뭐 매집해서 이 팽단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팔아버리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라고 물어보면은,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묻는 건데, 그건 저도 잘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고점을 한번 보세요. 오늘 고점이 17,400원입니다. 가로선을 딱 그어놓고 가보면, 어딥니까, 여러분? 예. 대량 거래가 있는 매물대 턱 밑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론상으로 우리 바보스탁 이론으로 고저대라고 하거든요. 고점에 있는 저점지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저항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맞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오늘 많은 거래량이 있었고 이 많은 거래량이 이 상한가 위에서 주로 나왔고 여기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게 파는 거냐 매집하는 거냐 여기에 달린 일이죠. 근데 이걸 제가 어느 누구한테도 이게 매집입니다. 이게 또 파는 겁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론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여기를 갖다가 흔히 매물대 공백이라고 합니다. 자, 가로수를 제가 여기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는 사실 매물대가 그렇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쭉 매집한 것들을 여기다 패대기 쳐버리면 그나마 수익이 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매물대 공백에 패대기를 쳐버리고 떨어져 버리면 이건 영원한 고점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나쁜 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거래량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매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도 매도하게 만든 어떤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다 치면 이 차트는 굉장히 좋은 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차트가 되거나 아니면 나쁜 차트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 물어보면 글쎄요 둘 중에 하나인데요 라고 대답 드릴 수밖에 없고 다만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대응할 때 여러분이 밑에서 눌러준 자리에 샀다 치면 요 자리는 저항이니까 여기는 팔아야 되겠죠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쉬움이 남고 또는 이 종목에 어떤 좋은 재료가 있다거나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많이 사랑한다면 종가에 다시 사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시 눌러줄 때 돌파하기를 기대하면서 사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술적으로 오늘 이쁘게 참 잘 나온 겁니다. 이렇게 대답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물어보면 저는 기술적으로 보이는 것만큼 분석해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것이 매집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는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뭐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한테도 뭐 주식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 삼성제약, 예, 삼성제약을 제가 요렇게 움직일 거다, 그리고 오늘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삼성제약을 올려놓으니까 저도 유튜브에 보면은 삼성제약 영상 올리신 분들 있죠. 이제 시작이라고 막 사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도 그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의 말이라는 것은, 아, 좋아요, 나빠요라고 말하는 것은 확률이 50대 50입니다. 50대 50이고, 그래서 다만 우리가 차트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어떤 대응을 해 나가냐, 이 문제일 뿐, 어떻게 보세요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 드릴 수밖에 없고, 차트 분석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다면 이렇게밖에 해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예전에 이 종합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요, 이때 떨어질 때 막 떨어지기 시작한 이 타이밍에 제가 알기로는 뭐 증권사 해편집 뭐 어디 회장님께서 8개 증권사 사장단을 모아놓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고,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고, 지리적으로, 그리고 우리 먹을 걸 중국이 뺏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시는 이 자리에 올라오기 힘들 것이다라고, 예, 8개 증권사 사장단을 모아놓고 했던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렸죠. 물론 이렇게 된 변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렇게 올라설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그 트럼프, 많은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얘기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두들겨 잡아주니까, 예, 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여러분 보세요. 중국을 두들겨 잡아주니까 중국이 할 일을 우리가 많이 쳐낸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도 반도체 부품이 없어가지고 자동차를 못 만들 지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 화웨이가 사라지니까 화웨이가 먹던 걸 누가 먹습니까? 삼성이 먹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이렇게 좋은 실적으로 오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대차 한번 볼까요? 현대차도 애플하고 손을 잡았죠. 애플하고 손을 잡아서 이만큼이나 뭐 개별주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하고 미국하고 친하다 치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친하게 지낸다 치면, 이 현대차가 잡았던 기회라든지 삼성전자가 잡았던 어떤 그런 기회라든지, 우리가 먹거리들, 그리고 뭐 중국의 뭐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이 살아나게 된다면, 미국하고 친해가지고 중국이 살아나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중국 밑에 샌드위치가 될 수밖에 없는, 아니죠, 일본은 위에 있고 중국은 밑에 있다 그랬는데 뭐 중국이 우리 걸 다 잠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바탕 때문에 종합지수는 이렇게 올라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제가 정치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주가하고 관련이 있어서 드리는 얘기인데요, 이번에 그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될 것처럼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만, 뭐 뒤에 숨어있는 내막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해봐야 업무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미국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중국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 대중국 적대시 정책을 없앤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해왔던 게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살아나면 과연 우리나라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기회가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살짝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중국이 좀 많이 망가지고 주저앉아야지만 우리가 중국을 넘어서고,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고 그 많은 수출을 해야 되던 것들을 우리가 다 가져오면 우리나라가 중국을 넘어설 수 있는데라는 그런 개인적인 뭐 욕심도 있습니다. 자, 말이 옆으로 샜습니다. 어쨌거나 방금 제가 드린 얘기는 예, 증권사 사장단 8명을 모아놓고도 다시는 여기 올라오기 힘들 거야. 인구절벽에다가 뭐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경제가 어려워질 거야. 다시 올라오기 힘들 거야 라고 했는데 1년 만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의 말들은 뭡니까? 다 개뻥이란 얘기죠. 그래서 주식 전문가가 하는 얘기는 다 50%만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요때 어느 순간에도 우리 선배님께서 물어보더라고요. 이 하락할 거라고 하는데 어찌 생각하는가 물어보길래 그냥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주식 전문가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냥 그 사람들 말 믿지 말고 그냥 소신껏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만큼이나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제 지인 중에 또 일가 친척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길래 주식 전문가의 말은 절반 맞고 절반 틀리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가스텔 바닥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오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내린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둘 중에 한 명은 맞겠죠. 5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차트 분석을 하고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말이 길었고요. 파워넷으로 다시 건너가겠습니다. 파워넷으로. 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종가선을 한번 꺼볼게요. 이제 여기입니다. 그리고 고가는 여기입니다. 길게 밀어봤더니 앞에는 패스하고 밀어봤더니 이 대량의 그래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량의 그래드를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있더라. 넘나들고 있고 오늘의 고점은 이 박스권의 최상단이더라. 그러죠? 최상단입니다. 7,100원, 예, 7,190원 최상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고가를 썼습니다. 신고가 이후에 조정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라갈 때는 20% 올랐죠? 20% 올랐는데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더니만 빗좋은 개살구 되고 그냥 콕 떨어져 버렸죠. 이걸 갖다가 여러분 뭐 팔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점 맞고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판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누군가의 세력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 신고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눌러주는 조정에서는 공격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만 그냥 해석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좋아요 나빠요가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누군가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존재한다 치고 대량의 매물대들을 넘어서고 있으니까 야, 이 보통 캔들이 아니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보통 캔들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눌러줄 때 사는 거죠. 뭐 요런 음봉처럼 뭐 지금 오늘 정가에 사든지 눌러줄 때 사는 거죠. 그뿐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라고 물어보면 오를 거예요 내릴 거예요 라는 말은 답이 없는 얘기입니다. 답이 없는 얘기고 주가가 차트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그 동방 얘기를 해볼게요. 동방 차트는 참 좋은데 이게 상황 이거 T상이죠. 들어갔다가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 생길까봐 참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차트는 참 좋습니다 했죠. 근데 오늘 상을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가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제까지는 들어갈까 말까 망설여집니다 라고 했는데 물론 이게 쿠팡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는 관련주라는 걸 모르고 제가 녹음을 한 거였죠. 그걸 알았으면 제가 오늘 적극적인 대응을 했을 텐데 아무튼 동방도 제가 오늘 녹음해놨습니다. 차트 베이스 한번 영상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다만 들어가기가 또 물릴까봐 급등서는 거 말고는 다 좋아했는데 급등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다 매집했으니까 올라갔네요. 확실하네. 이제 매집이 끝났다는 얘기인데요. 야, 차트 좋은데요? 이제 조정 들으면 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격, 뭐 높은 곳이 아니라면 뭐 낮은 곳에서는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내일 이렇게 위아래로 막 심하게 싹 흔들면은 밑에 살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대응하는 능력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어제 동방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차트는 참 좋은데 조정 들어갈지 오를지 참 모르겠네요. 이렇게밖에 대답도 하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주식 시장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물어보는 것은 이 주식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라고 묻지. 그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라는 얘기는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묻는 것이. 거기에 대한 답은 아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말해주는 사람들은 확률은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이 차트는 어떤 베이스가 있습니까? 제가 이 차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야지만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자세가 맞는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99%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항상 시각이 이거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런 시각만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비판적인 시각을 한번 얘기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뭐 제 강좌를 유튜브에 그냥 공개해놨다고 너무 비싼 걸 공개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런데 공개를 해놨지만 한번 보세요. 그냥 얘기 한번 보세요. 뭐 제가 뭐 이 유튜브 하면서 안 좋은 강좌 올렸겠습니까만 한번 보세요. 제가 공부글을 올려놔도 조회수가 아직도 1개월 전인데도 불구하고 780회밖에 안 됩니다. 밑에 보세요. 예,
594회밖에 안 됩니다. 594회. 여기도 554회밖에 안 되고, 이것도 보세요. 350회밖에 안 됩니다.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강좌들 참 끝내줍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 차트 베이스는 어떤 건데요? 이런 시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각이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삼성제약 한번 볼게요. 어제 올리는데 3200조회죠? 또 삼성, 4일 전에 올리는데 7000조회죠? 뭡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내가 추격한 거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 궁금한 거죠. 이것만 궁금하고, 공부하는 거 올려드리면 아무도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저의 매니아들한테 그냥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줘도요,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라고 흘러갈 뿐이고, 예? 그리고 또, 그, 뭡니까? 우리 카페에 오셨다가, 예, 카페 오셨다가 떠났다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만 하는 데가 없대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늘리고 늘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 주식 전업하시든 뭐 직장에 다니면 하시든 간에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2% 안에 들어야 되겠죠. 2% 안에 들어야 되는데 지금 장이 좋으니까는 3% 안에 4% 안에 들면 돈은 벌리겠죠. 또는 10% 안에 들면 돈이 벌리겠죠. 이 언젠가 또 행보 시대가 옵니다. 그때는 또 버는 사람 누가 버냐? 2%만 법니다. 예? 2%만 버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제가 이 공부글을 올려드렸잖아요. 공부글을 올려드려서 이걸 계속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2% 안에 드는 것이고요. 이 차트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2% 안에 절대 못 든다는 얘기입니다. 예?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현실이고. 내가 어느 포지션에 속할 것인지는,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냥 추격으로 증시가 좋다 해서 들어온 사람들 있죠? 돈 벌겠죠. 돈 버는데 본전 다 까이면 나갑니다. 본전 다 까이면 나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부 안 하고 그냥 이 시절만 타고 나서 대세 상승만 타고 수익을 내다가 나중에 실컷 까이고 나면 다 나갑니다. 결국 까이고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안 까이는 사람은 누구냐? 공부하는 사람이 안 까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냥 빛 좋은 개살구 때 그냥 따라다니면서 콩고물 떨어지는 거 주워 먹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그게 복일 수도 있고. 근데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꼭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예, 책 있죠? 뭐 책 다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책 참 좋습니다. 아우 참 알도 강구를 많이 하네요. 다시 예, 우리 책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참 좋습니다. 이거는 비매품입니다만 이거 1권하고 3권 사보시고요. 또 마음을 좀 더 수용하고 싶으면 3권도 좀 보세요. 이거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한테 잔소리 해놓은 겁니다. 1권, 3권은 시중에 있는 책이니까 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구구절절 말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뭐, 이 영상을 보고, 뭐, 기분 나쁜 댓글 다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만큼까지 들어주셨으니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 계좌가 빨갛게 물들어서 동그라미 개수도 뭐 계속 늘어나는 그런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좀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